안녕하세요. 닥터 타노스입니다. 줄여서 닥타입니다. 제가 저번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실수해가지고 설정을 잘못해서 소리가 울려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팅을 다시 하고 첫 번째 영상이랑 똑같은 내용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저는 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주식으로 지식이 뛰어나거나 주식 고수 뭐 이런 사람 아니고요. 그냥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이 정말 투자에 필요하고 투자에 필요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할 겸 그리고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의 의견도 같이 받아서 같이 공부할 겸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 투자 시 주의할 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즉, 항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도 매번 이기고 매번 수익 내는 100%의 승률을 가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박에서 나온 개념인데 승률과 손익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승률은 말 그대로 내가 이 도박을 했을 때 몇 퍼센트 확률로 이길 수 있는지, 손익비는 내가 한번 1을 잃었다 치면은 다음번에는 땄을 때는 몇을 벌 수 있는지 그 비율을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은 승률이 50%고 손익비가 1일 때 100번 투자하게 되면은 한 번 잃고 한 번 따고 한 번 잃고 한 번 따고 해서 총 50번을 따고 50번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50번을 했을 때 50을 만약 땄다 그러면 50번을 졌을 때 50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손익은 0이 되겠고요. 다음 번으로는 승률이 60%고 손익비는 똑같이 1이라고 했을 때 즉 이길 때는 100원을 따고 질 때는 100원을 잃었을 때입니다. 100번을 투자하게 되면은 100번 중 60번은 이기게 되고 40번은 지게 되겠죠. 그러면 60에서 40을 빼면 총 내가 최종적으로 20번을 이기게 된 거고 20번을 이겼을 때 100원을 땄으니까 최종적으로는 2000원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률은 50%고 손익비가 2가 되었을 때, 즉 1을 땄을 1을 잃었을 때에 비해서 1을 땄을 때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1을 잃었을 때에 비해서 딸 때는 1을 따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길 때 200원이고 질 때는 100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100번을 투자하게 되면 50번을 이기고 50번을 지는데 50번을 이길 때 200원을 따고 50번 칠 때 100원을 잃게 되니까 총 만원을 딴 다음에 5천원을 잃는 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 투자 손익은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승률을 높이던지 손익비를 높여야 내 계좌가 점점 불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내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일까? 승률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고 손익비도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계좌는 점점 줄어드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똑같이 100만 원이고 A라는 사람은 1% 따고 1% 잃고 B는 10% 따고 10% 잃고 C는 30% 따고 30% 잃게 됩니다. 그러면 딸 때 1% 따고 질 때 1% 잃으니까 최종 손익은 셋 다 0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투자 시 손익이 1%, 그러니까 딸 때는 1%를 따고 잃을 때는 1% 잃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 100만 원이죠. 여기서 1%를 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1%니까 1만 원을 딴 거예요. 그러면 최종 계좌는 101만 원이 되고요. 이 101만 원에서 1%를 잃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101만 원에서 1-0.01을 곱하면 99만 9,900
100원이 됩니다. 즉 100원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했을 때 손익이 1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즉 초기 투자 금액은 똑같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에서 10%를 따게 되면 10만 원을 따게 되겠죠. 그러면 총 금액은 110만 원이 되고 110만 원에서 10%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110만 원에서 1 빼기 0.1을 하게 되면 99만 원, 즉 1만 원을 잃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손익이 30%, 잃을 때 30 잃고 딸 때 30 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초기 금액 100만 원이고 여기서 30%를 따게 되면은 130만 원이 되겠고 130만 원에서 30%를 잃으면 130에서 1 빼기 0.3을 곱해서 91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9만 원을 잃게 되는 거죠. A, B, C 다 승률 50%, 손익비 1인데요. A는 100원을 잃었고 B는 만 원을 잃었고 C는 9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많이 따고 많이 잃을수록 최종적으로는 더 많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게 따고 적게 잃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따고 조금 잃는 겁니다. 그래서 승률에 따른 최소 손익비를 보게 되면은 승률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러면 손익비가 최소 2.3은 돼야 계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승률이 50% 정도 되면 손익비는 최소 1이 돼야 되고요. 승률이 70% 정도 된다. 그럼 손익비는 최소 0.43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손실에 따라서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내가 1% 잃게 되면 1%를 따면 복구가 되고요. 10% 잃으면 11%를 따면 복구가 돼요. 이 정도는 뭐 비슷하죠. 근데 30%를 잃게 되면은 43%를 따야 됩니다.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90%를 잃게 되면 900%라는 수익률을 올려야 본전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하고 손실을 짧게 최대한 짧게 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생각 없는 물타기인데요. 이렇게 차트가 나왔다고 봅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첫 번째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조금 더 보자 하다가 점점 떨어져서 이제 본전보다 내려갔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안 되겠다, 물을 타야겠다. 그래서 물을 탔어요. 그러면 평단가는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은 평단가를 넘어서 이익이 되고 엄청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보게 되죠. 역시 물타기 하고 기다리면 다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샀어요. 떨어져요. 떨어진다. 물 타야지 하다가 끝없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물타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물타기를 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 물타기를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 손실을 보면 손절을 할 건지, 이걸 미리 정해놓고 매수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생각 없이 물타기 하다 보면은 나락으로 가게 돼요. 다섯 번째, 자금 관리입니다. 몰빵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만약에 연속으로 10번 10% 손실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무조건 풀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1 빼기 0.1이 10승이 되게 됩니다. 이건 10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0.9의 10승은 0.35. 그러니까 총 65% 손실을 본다는 얘기고, 만약에 2% 룰을 적용을 했다고 칩시다. 2% 룰이 뭐냐면 투자를 할 때마다 10%를 손절선으로 잡고, 이 손절을 했을 때 이제 총 투자 금액 대비 2%만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의 20%를 투자해서 10%를 손절을 하게 되면은
총 투자 금액 대비 손실은 2%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연속 10번 10% 손실을 보게 될 경우에는 이 매매당 손익은 마이너스 10%인데 총 계좌 손익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1 빼기 0.2의 10승이 돼서 0.81이 되게 되고 총 손실은 19%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매를 하고 나서 계속 10%씩 손절을 10번 연속했는데 나는 총 19%의 손실밖에 안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비교해 보면 남는 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회가 훨씬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장을 이기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오를 때는 오르는 종목만 오르고 떨어질 때는 대부분의 종목이 다 같이 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떨어질 때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남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든 다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를 때는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오르고 남이 가진 종목만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장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일 오를지 10일 뒤에 오를지 떨어질지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측을 하지 말고 상승장의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 20일간의 최고가보다 높을 때를 상승장으로 정한다. 그래서 나는 그때만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정하던지, 아니면 나는 21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질 때, 즉 우상향을 하고 있을 때를 상승장으로 잡고 기울기가 음이 되면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승장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를 상승장의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상승장에서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하락장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엄청 잘한다고 해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상승장에서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오르는 종목이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종목을 잘 고르고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너무 말도 잘 못하고 뭔가 미숙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한 영상, 깔끔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